이 책은 당신처럼 평범했던 사람들이 세계 최고 부자나 기업가로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는 현대판 신화의 이야기이자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의 비탈길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을 불씨로 삼아 꿈을 이룬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모아놓았기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이 빛나는 이유는 주인공들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기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업 계기를 보면서 색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개인적 성공이 아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자녀를 위해 만든 친환경 비누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고아원에서 외톨이인 아이와의 교감을 위해 했던 일이 꽃 사업으로 이어지는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이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정 잘 사는 사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행운을 발견해낸 이들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쓰여 있는 행운에는 에디슨이 말한 99%의 노력과 1%의 행운이 의미하는 바를 넘어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행운은 인연으로 온다는 제목처럼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 행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작지만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한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장차 큰 사업가나 행복한 백만장자를 꿈꾸는 사람, 지금의 사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모든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에게 섬광과도 같은 한 줄기 빛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책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천둥소리와도 같은 영감, 누구든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지혜들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행운이 더 이상 남의 것이나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언제든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픈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삶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 행운은 인연으로 온다 입니다. 다음은 행운은 인연으로 온다 책 속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한다, 그리고 행운은 만드는 자의 것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 모든 달콤함. 나는 지금까지 여자의 몸으로 사업을 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늘 짧고 단호했다. 천만에. 오히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여성은 비즈니스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맨의 전형적인 편견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성공한 여성은 군중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군계 일학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여성들은 한 번에 10가지 일을, 그것도 대단히 깔끔하게 해치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 같은 경우 성장기의 세 아들을 돌보려면 집과 학교, 그 밖에 각종 방과 후 활동 등을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한다. 그 와중에 사업을 꾸려나간다. 물론 어렵고 힘겨울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그런 생각 덕분에 나는 2가지 삶을 잘 조화시킬 수 있었다. 엄마로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는 단 한 번뿐이지만 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서 잠깐 내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어려서부터 딸기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 딸기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부터 딸기와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밭에 나가 딸기를 따는 것이었다. 딸기 한 알이 들통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내 입속에는 2알이 들어갔다. 딸기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가 따온 딸기를 가지고 맛있는 딸기파이를 만들곤 하셨다. 식탁에서 어머니가 딸기파이를 자를 때 내 몫이 너무 작다고 떼를 썼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마는 아예 2판을 만드셨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 나는 오빠의 회사에서 모기지 브로커로 일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눈부신 실적을 세웠고 돈도 많이 벌었다. 첫 해에는 올해의 신인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런 상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었다. 내가 모기지 브로커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고객 관리를 잘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리사였던 신우이의 도움으로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선물 바구니를 직접 만들어 고객과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돌리곤 했다. 그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선물 바구니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손으로 만든 초콜릿 딸기 쿠키가 가득 들어 있었다. 원래 창의력이 있는 편이었던 나는 색색까지 쿠키를 만들고 바구니를 장식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마케팅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뒤에는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모기지일 만큼 재미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딸기 쿠키 만드는 일은 여전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계속 쿠키를 만들었다. 하루는 내가 만든 쿠키를 거래처 개업식에 가지고 갔는데 전문 요리사가 만들어 온 것보다 더 맛있고 모양도 예쁘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여자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그녀는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여자가
언제부터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아이디어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에 샤리스 베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나는 밑바닥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성공의 발판으로 작용했다. 언제나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직원들은 절대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고객을 대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 직원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런 일은 그냥 내가 직접 다 한다. 샤리스 베리는 해마다 100명의 고객을 선정해 감사 카드와 함께 선물을 보낸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선택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방법을 궁리해 보라.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생계도 꾸려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당신의 제품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기분 좋은 고객은 세 사람한테 얘기한다. 기분 나쁜 고객은 10사람한테 얘기한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내 회사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사회봉사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라. 공동체는 자신을 돕는 회사를 지지하기에 마련이다. 일 때문에 가족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절대로 일 때문에 가족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100원짜리를 잘 다스리면 1000원짜리는 저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살핀다. 오래전에 우리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돈을 잘 감시하라. 오프라는 지금도 모든 수표에 직접 서명을 한다. 남자건 여자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목록에 무언가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충고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이런 목록을 정리해 봐야 한다. 그것이 자신만의 성공 비결로 남을 테니까.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한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밀러. 아이들과 함께 있기. 우리 부모님은 1948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 직후에 오빠와 내가 태어났으니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이들이었다. 미국으로 건너온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일해야 했고 많은 고생과 희생도 감내해야 했다. 아버지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어머니 역시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일터로 나간 뒤 목에 집 열쇠를 건 채 혼자서 학교에 가던 내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열쇠를 목에 건 채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다. 어머니는 늘 바빴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청소나 저녁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내 숙제를 도와주거나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 덕분에 남다른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활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1950년대 중반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 어머니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며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아이들 소풍에 따라다녔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다. 역시 부모님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빴던 탓이다.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 과제였던 우리 부모님도 교육만큼은 최우선으로 치셨다. 특히 아버지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었다. 누군가가 네 집이나 물건을 훔쳐갈 수는 있어도 머릿속에 든 지식은 절대 훔쳐갈 수 없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나 역시 내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덕분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과 데이비스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영학과 디자인을 공부한 뒤 북서부 지역에서 마케팅과 금융 MBA를 땄다. 나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우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경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헌트 웨슨, 레블론 화장품 같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고 나중에는 마텔 토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일은 할수록 점점 더 많아져서 밤 12시가 넘도록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즉 가족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것이다. 집 열쇠를 목에 건 채 어머니가 없는 빈집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찔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무렵 나는 바쁜 일과를 쪼개어 취미 삼아 장신구 만들기 강좌를 들었다. 생각보다 무척 재미있었다. 그러다가 몇 가지 장신구를 만들어서 직접 하고 다녔다.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고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곤 했다. 나는 점점 재미가 붙어서 하루는 구두 상자에 그동안 만든 장신구를 가득 담아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직장 동료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료 한 명이 나더러 자기 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장신구들을 구경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뜻밖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나중에 나는 그 동료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몇 가지 선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직접 판매나 홈파티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다. 물론 그것이 나의 첫 번째 홈파티였다는 것조차 몰랐다. 내가 만든 장신구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나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그 첫 단계로 우선 $300를 투자해서 재료를 샀다. 남편 존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모한 짓이라며 말리고 나섰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보따리 장수로 나서는 건 미친 짓이며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게 아깝다고들 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300의 첫 투자금을 순식간에 회수했을 뿐 아니라 첫 해에 $8,000의 매상을 올렸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홈파티를 조직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물건을 파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그때만 해도 마텔토이에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장신구를 팔았는데 7년째 되던 해에는 무려 $86,000를 벌었다.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마텔토이에서 받는 연봉의 절반을 벌고 주택 융자금을 갚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1990년 4월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동안 존과 나는 자녀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영원히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다행히 내가 직장을 그만둔 바로 그해 여름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첫 아이는 아들이었고 1992년에는 딸이 태어났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낮이나 저녁, 주말 등을 이용해 틈틈이 홈파티를 통해 내 장신구를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 낮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장신구를 파는 방법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컨설턴트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사업은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공은 내가 품었던 꿈, 우리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7만 명에 이르는 미국 전역의 쿠키리 컨설턴트들 덕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맨 처음의 생각, 즉 엄마가 되면 늘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고 우리 회사의 컨설턴트들 역시 일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만 가봐야겠다.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다. 행운은 만드는 자의 것. 행운은 눈먼 장님이 아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G.B. 클레망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 사업을 하다 보니 가진 돈이 적을수록 더 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광고와 마케팅에 투입할 자본이 없으면 하나의 브랜드가 뿌리를 내리고 인기를 얻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 큰 자본 없이 시작했는데도 오늘날의 디핀다트 아이스크림이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내가 만든 아이스크림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나는 일리노이주 남단의 오하이오 강가 그랜드 체인이라는 조그만 마을 부근의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전형적인 시골 소년이었던 나에게 농사는 대단한 기업가 정신을 요구했다.
엄청난 인내심, 강인한 윤리의식,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했다. 나는 7살 때 아버지로부터 트랙터 모는 법을 배웠다. 낡은 헛간에서 가축을 키우는 새 헛간으로 옥수수를 실어 나르는 것이 내 임무였다. 몇 년 뒤에는 친구와 함께 빗자루를 만들어 팔았다. 우리 집에서는 닭을 키웠기 때문에 달걀을 학교에 가져가서 한 꾸러미에 50센트씩 받고 팔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건초를 날라서 용돈을 벌었다. 학교 공부 중에서는 과학이 재미있었다. 화학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의사가 되려는 꿈을 키우기도 했다. 1979년에는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쇼니 전문대학에서 남 일리노이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다. 학교가 개강할 무렵 한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왔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시기가 최악이었다. 돼지고기 값이 폭락하면서 내 학업 성적도 곤두박질 쳤다. 돼지 농장 때문에 한 주의 수업을 8시간이나 빼먹은 적도 있었다. 내 인생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돼지 농장이 망하자 의기소침해진 나는 집에 틀어박혀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화번호부의 의사 항목을 들춰보니 수백 명의 이름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의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내가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그동안 빼먹은 수업을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판이라 결국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나는 미생물학 쪽으로 관심을 돌렸고 그 학문을 농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잠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1980년대 초의 농촌 지역에서 전망 좋은 사업으로 꼽히던 에탄올 생산에 대한 강의였다. 그 무렵 나는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보다 나은 돈벌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켄터키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 기업인 올테크 주식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대학생 때 실험실에서 리신이라는 단백질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리신은 박테리아 배양액에서 리신을 추출해 분말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분말을 사료에 섞으면 동물들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올테크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이유로 박테리아를 배양하고 있었다. 좋은 박테리아를 배양해서 냉동 건조한 다음 분말로 만들어 가축에게 먹이면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쁜 박테리아의 침투를 막을 수 있었다. 박테리아의 신선도와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배양액을 급속 냉동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동안 저온공학과 씨름한 끝에 박테리아 배양액을 순식간에 알갱이 형태로 냉동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그 알갱이가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만들던 나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냉동 시스템을 생각해냈다. 이 냉동 시스템을 사용하면 아이스크림의 신선도와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장 실험을 해보았다.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내 조그만 구슬알갱이 형태의 전혀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먹어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다는 반응을 확인한 나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준비에 돌입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훗날 디핀다트라는 상표명을 붙인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만만하게 렉싱턴에 최초의 매장을 차린 것이 1988년 3월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모조리 겪어야 했다. 예를 들면 가게의 위치를 잘못 잡은 탓에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잘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았다. 먹고 살기조차 빠듯했다. 부족한 부분은 신용카드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손님은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왔고 광고라고는 먹어본 사람들의 입소문과 우연찮게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전부였다. 그 이듬해부터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듯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던 어프리랜드 테마공원 안에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롤러코스터 바로 옆자리가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러 온 사람들, 혹은 타고 나온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거들떠볼 리가 없었다. 처음 2년 동안 그야말로 악전고투가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프리랜드 측에서 편지가 한 장 날아들었다. 우리는 귀하의 제품을 무척 좋아하지만 매장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오프리랜드 측과 협상을 벌인 끝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청룡열차를 벗어나 동물원 근처로 자리를 옮겼다.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판매 실적이 나아졌다. 매장 밖에서 제품을 팔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다음부터는 특수 제작한 자전거에 냉장고를 싣고 다니며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어봐야 하는 이유를 알렸다. 진짜 전환점은 케네디 우주센터에 매장을 연 1992년이었다. 미래의 아이스크림이라는 별명과 함께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그 후로 놀이동산과 쇼핑센터, 운동 경기장 등에 우리 매장이 들어서는 등 서서히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디핀다트가 진출해 있다. 제품이 다양해졌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스크림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따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긴장 풀어, 그래봤자 아이스크림인데 뭘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인 셈이다. 디핀다트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커트 존스는 여전히 왕성한 창의력을 발휘해 아밀라제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아밀라제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관리와 음반 전문 회사인데 최근에는 영화 산업에도 진출했다. 아밀라제 엔터테인먼트는 상근 작가의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밀라제라는 이름은 존스의 전공인 미생물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존스에 따르면 아밀라제는 촉매로 작용하는 효소의 이름이다. 자신은 가만히 남아있으면서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촉매의 역할이다. 커튼은 디핀다트가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거두기까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새로운 회사에서도 그런 자세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